안녕하세요. 자, 오늘 도시개발법 진도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교재가 229페이지 정도 교재를 준비하시면 돼요. 오늘 그 도시개발법 진도를 전부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속도가 속도가 있게 진행될 거예요. 잘 집중하셔서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29페이지 교재 두시고 앞을 보시면은 도시개발법은 이렇게 해서 시작됩니다라고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는 것으로 강의를 준비합니다. 우리 그 국토계획법상 그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죠. 도시군 계획.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단위로 국토가 계획이 됐었죠. 도시군 계획이다라고 했을 거예요. 장기적인 도시지역과 군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지시합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이 되죠. 그리고 이제 도시지역과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6개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는 행정계획에 의해서 다 배웠죠.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로는 행정계획에 의해서 정책으로 입안되고 결정될 수 있는 사업이 3개가 있습니다. 이름을 무슨 사업이라고 그랬죠?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할 수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 3가지. 첫 번째 기반시설 도시민의 생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거, 도로라든지 지하철, 학교라든지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은 전부 기반시설이 되죠. 그리고 그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자, 도로나 지하철을 서울에다 설치하려면은 서울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설치를 결정하여 고시하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도로나 지하철에 대한 법상 명칭이 바뀌어버리죠. 무엇으로 바뀌었죠? 그때부터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뀌게 됩니다.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설치를 결정하여 고시하기 전까지 도로 등에 대한 법상 명칭은 기반시설이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이후부터 도로 등에 대한 법상 명칭이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뀌게 되잖아요.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설전에 이제 국토계획부에서 공부를 했던 사업입니다. 자, 이렇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하여 결정하는 무슨 사업이 되죠? 도시군 계획 사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개발 사업을 결정합니다. 신도시 개발 사업. 그래서 서울에서 대규모 주택단지라든지 산업단지 등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서울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을 결정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저 신도시로 개발되고 30년, 4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건물은 노후화되고 또 기반 시설은 열악해집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정비하기 위한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등 정비 사업을 이제 하게 되죠. 자, 이 정비 사업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합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하는 사업은 3가지가 있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신도시 개발 사업과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정비 사업이 있고, 이 3가지 사업은 공통점이 서울시 도시군 계획 중에서 도시군 기본 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고, 지난해 시험에 2018년도 공법 A형 1번 문제가 이것이었죠.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3가지로 고르면 되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도 있고 도시개발 사업도 있고 정비 사업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도시개발법은 어디서 출발하느냐면은
자, 이렇게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을 결정하면은 그 도시 개발 사업의 방법과 절차, 그리고 누구나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누가 법상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또 신도시를 수용 방식으로 개발할지 환지 방식으로 해야 할지, 혼용 방식으로 개발해야 할지, 이런 도시 개발 사업 방법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개별 법률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오늘부터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은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이라는 것은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를 규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은 도시개발법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이 도시개발법을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은 이 법. 도시개발법이 규정한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가 있습니다. 자, 그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에 따라서 관련 제도들을 학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법, 도시개발법이 규정한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를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텐데, 여러분 교재 229페이지였죠. 네, 229페이지 그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를 필기를 해뒀죠. 네, 그래서 필기 부담 없이 편안하게 참고를 하면서 이제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계획적인 신도시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계획적인 신도시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자, 지정권자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 고시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계획, 개발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계획, 즉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게 되죠. 자,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되면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사업 시행자를 결정합니다. 네, 그리고 그 시행자 결정되면은 그 시행자로 결정된 자가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준비하는데 이것을 실시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결정된 시행자가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준비합니다. 실시계획이라고 하고, 이 실시계획을 작성을 해서 네, 인가를 받고 그 인가가 고시되면은 실시계획 인가 고시라고 하고, 이렇게 작성된 실시계획은 인가가 고시되면은 법적 계획으로서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인가 고시된 실시계획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도시개발 사업 시행 공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은 수용 방식으로 또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일부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있고, 물론 이제 일부를 수용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면은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에 두 가지 방식이 동시에 적용되어서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런 것을 혼용 방식 그렇게 해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수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환지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부는 혼용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에 관한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는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일단 여기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부터 이제 진행을 할지도 그렇게 할게요. 이제 세부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교재 230페이지 오시면 되죠. 자, 교재 230페이지 맨 위에 보십시오. 맨 위에 보시면은 네, 도시개발구역을 법상 누가 지정하게 되는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죠. 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누가 법상 지정할 수 있게 될까요? 라고 하는 거죠. 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됩니다. 여러분 교재를 체크하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편하게 될 거예요. 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은 네, 지정권자 원칙적으로 네, 박스안에 보십시오. 누가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컬러로 복사되어 있을 텐데 시도지사 그대로 이제 암기를 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한다는 거죠. 시도지사. 그러면은 자, 우리가 국토교육에서 다 배웠죠. 이때 시도지사가 누군지. 자, 이때 시도지사는 5개가 있습니다. 5개. 4개예요. 국토교육은 5개였죠. 서울특별시장, 6대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도지사 이렇게 됩니다. 5개. 그런데 지금 거기 잘 보시면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은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시도지사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외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세종시는 지금
도시개발 사업이 완성이 됐습니까? 지금도 신도시 개발 중입니까? 지금도 세종시는 건설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세종시 자체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 사업 중이에요. 지금은 신도시 개발 중인데 다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될 수 없는 거죠. 특시는 빠지는 거죠. 네, 서울특별시장, 6대 광역시 광역시장,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그리고 도지사만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서울시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면은 서울시 관할구역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면은 누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죠? 서울특별시장, 서울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것이고, 서울에서는 서울시장이,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이제 경기도가 되겠죠. 경기도. 이런 경기도에서 신도시 개발합니다. 그때 경기도에서 신도시를 개발할 때 도시개발구역 누가 지정하죠? 경기도지사. 서울에서 신도시를 개발합니다. 도시개발구역 누가 지정하죠? 서울특별시장.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시도지사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 이제 우리 서울시하고 경기도 관할구역, 특별시하고 경기도 관할구역,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하나의 도시개발 사업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될 때는 지정권자를 어떻게 정할까요?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지사가 맞짱을 떠야 될까요? 협의해야 될까요? 협의해서 둘 중 한 사람을 구역 지정할 자로 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함이 원칙인데,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도시 가운데서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면은 무슨 도시라고 하죠? 대도시. 그래서 대도시는 누가 지정합니까? 대도시시장이 지정권자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안에 보면 정리가 되어 있죠. 박스안에 보시면 1번이 누구죠? 시도지사. 2번이 누구죠? 대도시시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자, 내려오십시오. 동그라미 2번 내려오면은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중앙정부니까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박스 안에 몇 개 들어있죠? 동그라미 2번의 박스 안에 몇 개 들어있죠? 5개, 이 5개는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라고 적고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암기를 하시는데 그 문장을 전부 암기할 필요는 없죠. 기억번에 봅니다.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까? 중앙정부에서 직접 지정합니까? 중앙정부 즉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국가만 동그라미 하시면 되잖아. 국가를 기억하면 되죠. 뭐. 국가가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할 때는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 맞죠? 네. 그리고 결국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정답을 찾는 거죠. 시험에서. 그죠? 네. 제일 중요한 게 니은하고 디귿번이에요. 니은 디귿을 묶어서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이 포인트를 모르면 문장 다 외워도 책 외워도 다 못 찾죠. 네, 자 니은분 잘 보십시오. 교재 보십시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누구죠? 중앙행정부처의 장관, 국방부 장관, 교육부 장관, 환경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이런 중앙행정부의 장관입니다. 그러면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중앙행정부의 장관이면서 묻겠습니다. 행정청입니까? 비행정청입니까? 행정청이 되잖아요.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중앙행정부의 장관이면서 행정청이잖아요. 이 행정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제 지정권을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그리해 봅니다. 요청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청. 그 자리에 제안 쓰면 틀려요. 요청. 왜냐하면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행정청이죠.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도 행정입니까? 비행정입니까? 국토교통부 장관도 네, 행정청이잖아. 그래서 잘 보세요. 행정청은 행정청에게 제안한다고 합니까? 요청한다고 합니까? 요청을 쓰는 거라고. 그래서 이 공식을 모르면 답을 못 찾는 거죠.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장이 국토교통부 장관, 즉 행정청이 국토교통부 장관, 행정청에게는 제안한다고 합니까? 요청이라고 합니까? 요청하면은 국토교통부에서 그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을 받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